네, 우연히 날아든 풍등 하나로 약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화재의 원인은 풍등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한 저유소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떨어진 풍등을 호기심에 날린 이 스리랑카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예. 이 사건 정태원 변호사,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보니까 저희가 아까 김수관 기자의 리포트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스리랑카인 A 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이거는 수사 부족을 이유로 반려가 됐어요. 반려됐고. 네, 그렇습니다.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서 불이 났다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굉장히 네. 가능성이 희박한 거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시점을 좀 돌려볼게요. 예. 6일이었죠. 지난 6일 날에 800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이 풍등을 날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두 개의 풍등이 인근 300m 지금 저유소 300m에 있는 공사장으로 두 개가 떨어졌는데 예. 7일 오전 10시 32분경쯤에 거기서 일하던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이 풍등 하나를 주워서 그 풍등을 이제 재미삼아 날려본 거예요. 예. 날아가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날렸는데 그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 34분 정도 한 2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300m 떨어진 저유소에 이 불똥이 떨어지게 되죠. 풍등이 떨어지게 되고 예. 거기서 불씨가 살아나서 또 2분 뒤인 36분에는 거기 잔디에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18분이 지난 10시 54분에 결국은 탱크로 옮겨 붙게 되는데 그 지상하고 한 50cm 정도 밑에 좀 떨어져 있는 유증기 환풍기 쪽으로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탱크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풍등 하나가 여기에 옮겨 붙을 확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까 뭐 로또 2번 맞을 확률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로또 정도예요. 1등을 2번 맞을 1등을 확률. 2번 정도 맞을 정도다. 근데 다만 여기서 확실한 건 그거죠. 이 지금 불이 난 그 상황, 그러니까 발화에 대한 원인,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제공했다라는 것이고 이 화재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스리랑카 노동자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스리랑카 노동자만 너무 지금 집중해서 화재 원인 제공했고 중실화죄를 적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여론에 지금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송유관 공사에 대한 그런 뭐 수사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풍등으로 인한 부분, 그러니까 이 풍등을 날리는 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풍등에 건가요? 관해서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그 산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화재 풍등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네. 알미늄 이렇게 만들어서 고개 종이 한지가득 씌워서 거기다 고체를 넣으면 불을 붙이면 이게 뜨거운 고기에서 올라가잖아요. 그 다 타면 내려오는 게 이제 풍등인데 이제 축제나 이럴 때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산에 떨어지면 산불이 날 수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소방서장 같은 사람들이 풍등 같은 거 날릴 때 위험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렸으면은 거기에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소방서장이 풍등 날리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동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축제나 이런 데서 날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뒤늦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 뭐 한 7, 80km 날렸다 그래요. 예. 그 중에 2개가 공사장에 떨어졌고 예.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시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행사할 때부터 관할 소방서에서 알았으면 그걸 중지하거나 뭔가 조심을 시켰겠죠. 그래서 예. 이게 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그 잔디에 불이 붙었고 그게 저장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유증기가 나올 수 있는 통기관 네. 거기에 불똥이 튀게 들어가서 네. 된 거다. 뭐 일각에서 아까 이제 로또 2번 얘기하셨는데 이 확률이 홀인원을 해가지고 홀인원한 공이 번개를 맞을 확률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희박할 수 있는 확률인데. 그렇죠. 일단 풍등이 원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풍등은 원인이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예. 이제
경찰에서 지금 검찰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보강하라고 수사 했던 부족이라고 부분이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CCTV에 나왔던 그 장면 중에서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풍둥이 잔디 위에 불이 떨어졌고 그 불이 발화된 것까지는 보였는데 예. 그것이 지금 유증기 환풍기로 옮겨붙는 그 장면에 대한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CCTV에서. 아, 정확히 붙는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옮겨붙는 것까지 확실하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조사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사를 더 해라라고 보강 지시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지금 결국은 사실은 뭐 발화 이후에 지금 관리에 대한 결국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저유소 위에 잔디를 깔아놨냐부터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예. 그렇죠. 네, 거기가 보통- 이제 뭐 콘크리트나 그렇죠. 뭐 이렇게 쇠 같은 재질이면 네. 안 탈 텐데.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네, 휘발유가 있는 경우는 결국은 뭐 화재 위험성이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뭐 콘크리트 또는 흙, 아까 말씀 뭐 철 이런 재질로 해서 발화를 막고 진화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구비를 해놔야 돼, 완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일단 상단부터 잔디가 있어서 잔디에서 옮겨붙는 게 우리 지금 전 국민들이 다 보셨던 그런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CCTV가 45대나 있었습니다. 근데 CCTV 45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없었고 예. 또 이 CCTV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지금 방제 시설 또는 이 소화 시설이 자동 시스템이었으면 CCTV가 만약에 무용지물이었다 쳐도 이 불이 난 상황을 확인해서 이 방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소화를 했을 텐데 네. 그렇죠. 여긴 지금 수동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외부에 지금 20개 탱크 주변에 거품 같은 소화액을 뿌리는 폼 챔버 장치가 있었단 말이죠. 예.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CCTV를 감시하지 못했고 거의 근무자가 6명이나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랐던 그 상황에서 아까 지금 발화가 되고 잔디에서 이게 그 안에 탱크까지 옮겨붙는 시간이 18분이 걸렸는데 이 예. 18분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탱크까지 옮겨붙는 그런 네.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기름 탱크라면은 뭐 말씀하신 열 감지 센터 같은 걸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법적으로 지금 안 달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법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서 예. 이 안에 지금 열감지 센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탱크 내부에는 온도계랑 질량 측정 장치, 깊이 측정기 이 3개만 있고 열 감지기가 없었어요. 2008년에 숭례문 화재 당시에도 열 감지기가 없어서 문제가 그랬죠. 됐었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열 감지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열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사람이 확인을 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그렇죠. 사람이 꼭 근데 확인했어야 되는 열감 상황이죠. 시스템이 뭐 달기 어려운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게 사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안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예, 지금 그 기름 같은 경우는 유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액체 상태보다 지금 기체 상태일 때 더 지금 발화가 잘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유증기를 처리해서 물로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일반 주유소에도 다 달려있는 장비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저유소에는 유증기 시스템이 없었어요.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게 비용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지금 이거 날려가지고 45억인가에 그렇죠. 43억 이죠. 날라갔다는데 예. 그거보다 비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됐는데 유증기 회수 시스템도 없었고 또 거기 보면 이제 벤트라고 하는 인화 방지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위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불똥이 밑으로 튀게 되니까 네. 그 불똥을 막아주는 인화 방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물 정자의 격자 형태로 촘촘히 이제 쇠망이 있어서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그렇죠. 하는 그런 불꽃을 부분이죠, 막아주고 이게? 이물질 막아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고 발화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좀 부실한 예. 사각지대라고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풍등에 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날에 캠프가 있었고 거기서 풍등을 날렸다. 사실은 이 저유소 가까운 데서 날린 것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풍등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위험한 걸 알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00m 떨어져 있으면 한 80개 날리면 그중에 1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험하니까 아마 소방서가 알았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스리랑카인에 대한 처벌을 그 좀 관대한 처벌해달라는 그 청원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형 사고에는 스리랑카 그 노동자가 단초를 제공한 건 맞는 걸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런 그 풍등이 떨어져서 잔디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걸 감지하는 그런 장치도 없었고 또 그런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그런 인화 그 방지하는 그런 방지망도 안 됐고 예. 소화 설비도 작동이 안 됐고 예. 또 직원들도 제대로 안 챙겨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거기에 중복적으로 이제 관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물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지금 성김 앵커 얘기한 대로 풍등 날리기가 이게 워낙 화제가 많이 생기니까 소방법 개정이 되면서 벌금 200만 원으로 됐다고 하던데요. 불법이라고 지금 하던데.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소방서에서 그걸 날리지 말라는 어떤 명령을 냈을 때 안 따르면 안 따를 200만 원 경우에. 이하의 아.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봤더니 소화장치 중 2개 중에 하나가 작동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 소재를 그래서 따질 때. 지금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예. 이 사람이 풍등을 날려서 잔디에 불이 붙어서 결국 이렇게 사고 났다 이렇게 볼 수가 결과는 좀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법적 책임을 묻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범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범을 그 어머니가 안 낳았으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논리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근데 법적인 책임을 물 때는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소위 조건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인과 관계성이 상당인과 조건설. 예, 관계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행위가 있으면 대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풍등을 날려서 거기 떨어지면 대개 불이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그 화재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불꽃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인화 방지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작동이 되고 소화 설비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풍등 날려서 잔디에 불이 붙었다.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 책임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한국송유관공사의 그 담당 직원들이나 이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과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조사 안 하고 스리랑카 노동자한테만 책임을 미루니까 예. 결국은 그건 우선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저장소가 지금 한국소유항공사 하는 것만 해도 8군데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판교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몇억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가 만약에 또 터지면 예.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처벌에 관한 그 이의가 제기되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게 유증기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건축 화재처럼 불이 붙어서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보다 네. 뭐 이번 같은 경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잔디에 불이 붙어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리면서 십몇 분이 걸렸습니다만 이게 1, 2초 만에 대형 폭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대책은 없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전문가의 말 들어보니까요. 뭐 예. 사실은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고양 저유소 같은 경우는 외부 안전 진단 시기가 11년 주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2014년 이후에 지금 점검을 한 번도 받지 11년 않았던 주기. 상태고 예. 2014년 이후에 11년 있다가 또 받게 된 그런 상태거든요. 25년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가 이제 너무 길어서 왜 이렇게 11년 동안이나 되냐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고 예. 저도 또 물어보고 했는데 아는 분이 없어요. 왜 11년 주기를 되는지 아는 분이 없어요. 정말로. 정말 그 사각지대예요. 예, 정말로 11년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예. 지금 하나 이제 유력한 설이 우리나라가 이제 법이 애매한 거는 보통 일본 법을 많이 따랐으니까 네네. 이게 법이 좀 제정될 때 좀 처음에 잘 네. 모르니까 일본 법을 따라서 11년 주기로 했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안전점검은 자체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1년마다 그 지금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실제적인 점검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안전점검 주기를 조금 더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판교 저유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가 예. 그 시설 규모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가 뭐
기반 시설 뭐 이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판교조유소 같은 경우는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저유량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 1년에 2번씩 안전 점검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을지 훈련에 화재 진압 훈련까지 같이 참가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1년 주기로 좀 앞당기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유소들을 좀 기준을 낮춰서 여기 그러니까 저유량 문제 때문에 판교만 지금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예. 저유량이 좀 낮은 지금 저유소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지금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2번 정도 점검을 또 받고 중요 시설로서 또 을지 연습에 참가해서 훈련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런 화재 진압 대비 훈련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기 점검 11년은요. 그건 뭐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시행 규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청 소관법이니까 예. 행자부 장관이 그냥 고치면 돼요. 뭐 국회까지 갈 일도 없고. 예. 근데 아마도 일본 걸 그대로 베낀 모양인데 우리 현실에 맡기게 되고 저는 이번 사건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이석기 그 의원 사건 때 생각나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경기도 일원에 있는 대형 그 저유소를 폭파하는 그런 걸 모의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 풍등이 떨어져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의적으로 뭔가 한다면은 테러 분자가 예. 드론을 띄워서 거기다 떨어뜨리면 이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뭐 스리랑카 노동자나 집어넣어 될 일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테러 분자가 어떤 공격을 할 때 그러면 그게 당할 것이냐? 그거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 센서부터 해가지고 이 소화까지 모든 것에 대해 다 재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하로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 송유관 그 통기구를 무조건 밖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기를 지하로 묻어서 뭐 밖으로 빼야죠. 그건 당연히 밖으로 빼서 예. 처리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 이제 아까 뭐 구조적인 결함도 분명히 있었다 또는 뭐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더라도 뭐 그 기계의 어떤 설비의 문제점 또는 뭐 결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망을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까 유증기 처리 시설 뭐 굳이 안 갖춰도 된다 뭐 해가지고 굳이 안 갖추고 또 거기 아까 무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 무인 열감지 시스템하고 스프링클러 하나만 있었어도 금방 진화가 됐을 거거든요. 예. 기본적인 장비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 시설 자체에. 예.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풍등을 날리는 것도 알지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실과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스리랑카 노동자만 중실화 혐의로 지금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중대한 과실이 뭐 혐의가 입증이 돼야지 중실화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금 물론 그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내용은 분명히 처음에 날아갈 때 지켜봤고 또 풍등이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당황해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달려가는 모습도 있어요. 네, 달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혐의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여기 중실화 혐의로 지금 입건이 안 된다라는 뭐 법조인들도 계시고 또 이건 지금 형법상에는 피해 규모로 보기 때문에 40억 이상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중실화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혐의도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관리 책임 그리고 또 그 기계적인 결함 이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은 송유관공사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한 명의 지금 과장급 직원 한 명만 불러서 그냥 단순하게 조사라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이 동시에 지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일단은 스리랑카 외국인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지금 입막음용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문제점에서 예. 경찰의 수사가 좀 공정하고 명확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 그 민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 지금 SK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 뭐 GS칼텍스 이렇게 되는데 네.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관리 책임 주체가 또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일 때는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지금 민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민영 회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보니까 스리랑카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수사 부족을 이유로 반려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염 교수님께 얘기했던 그 불이 그러니까 풍등이 그 잔디에 불이 붙어서 그게 이제 유증기로 불이 붙는 그 과정에 CCTV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근데 좀 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하여튼 뭐 소방관계처 여러 이제 화재 전문가들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 그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네. 이 화재의 소위 기여도를 볼 때 이 스리랑카 노동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이냐. 결국에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실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스리랑카 노동자도 처벌하는 건 맞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 동네 주유소에도 보면 전부 탱커 지하로 돼 있잖아요. 근데 동네 주유소에서 이 정도 불났다 해갖고 폭발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분명히 이 저장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유공사가 관리하는 뿐만이 아니라 발전소나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전국에 석유화학시설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뭐 드론 하나만 다 폭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이 풍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물 수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인과 관계를 조사해봐라 하는 검찰의 보안 수사 지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실제 우선 자연과학적으로 이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 이 스리랑카 노동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퍼센트 꼭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짠디밭을 깐 사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짠디가 그게 불나잖아요. 대부분 다 잔디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유소 쪽이. 네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위험하잖아요. 예. 세면이나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무슨 화재 감지 시설도 안 돼 있고 소화실도 엉망.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관리 책임이라든지 설치 관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그 처벌될 형이 정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그래서 이제 될수 있을까요? 중실화로 되는 거죠. 근데 죄명이 중실화로 돼 있는데 형법에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책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불이 큰 경우가 중실화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거든요. 중대한 과실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관해서 아마 경찰이 수사를 더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